지금 시간에는 컴퓨터에 엔트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드웨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녹색 컨트롤러, 그리고 동그리, 그리고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건전지 외에 저는 별도로 여기 비닐봉지를 벗기기 위해서 블록을 하나 준비했고요. 칼이라든지 뭐 기타 등 다른 부품이 있으면, 도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playentry.org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상단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해서 나오죠.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을 32비트 혹은 64비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코딩북에 나와 있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버전은 1.6.14 버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2.0 버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엔트리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데 컬러가 다른 거 외에 기능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일반 익스플로어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에서 조금 더 호환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 컴퓨터에서 속성 들어가면 여기서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되고 최근에 구매하신 노트북 같은 경우 혹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64비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요. 저는 먼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한번 지우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중에 여기 건전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여기서 중간에서 다 설치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 설치하시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다음만 바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컨트롤러를 열고 여기에 극성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이렇게 켜면 됩니다. 자, 마침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됐네요. 지금 보시면 실행하는 동안 보시면 여기 기본형과 교과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명령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교과형은 그보다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교과형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장점이 있고요. 활용 확장성을 생각하자면 기본형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형을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여기에서 교과형과 기본형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드를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보드만 전원을 켜면 여기에 녹색 LED만 코딩에 불이 들어오고 페어링 쪽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동글을 이렇게 꽂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 LED가 켜지고 이쪽에도 파란색 LED가 이렇게 켜집니다. 자동으로 페어링이 끝났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 동그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치 추가하고 뭐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1대1로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최초에 한번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로봇 선택하시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드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한번 누르시고 스크롤을 내려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네오봇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컨트롤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린 전용 동글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전용 동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전용 동글을 클릭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바로 연결이 성공했는데 최초 한번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여기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하시되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간혹 컴퓨터가 반응이 느려서 뜨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 번을 클릭하면 반복해서 팝업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클릭을 해놓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밑에 뭔가 깜빡깜빡이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음, 동의함, 다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종료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종료하지 마시고 최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쪽 엔트리 창을 클릭하면 창 전환이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는 여기 로봇이라고 항목이 있었는데, 이제 모터, 멜로디, 센서, 발광 다이오드, 즉 네오봇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전용 명령어 블록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우리 녹색 컨트롤러와 똑같은 형태의 보드가 그림이 하나 보이고, 여기 각종 상태 창이 보이는데, 이곳에 센서를 꽂으면 이 센서 값들, 혹은 출력을 꽂으면 출력 값들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센서 값이 어느 정도 반응이 되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그 값을 이제 매칭을 하면 됩니다.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는 작품 이름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오봇 작품 이렇게 쓰면 나중에 여기서 저장하기를 눌렀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름으로 똑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리고 저장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도 여기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쉽게 되기 때문에 꼭 작품 이름은 여기에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기, 오프라인 작품 플러그이 메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는 실행, 입력 취소, 다시 실행.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코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전 버튼 누르면 다시 사랍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했던 대로 돌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웠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복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키보드에 있는 우리 기능들, 키보드로 한글문서 작성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기능 다 되고요.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 이렇게 되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하시다가 그냥 단축키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그냥 한번 다 써보시면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이 정도는 그냥 언제든지 쉽게 사용하시면 코딩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모양을 끼리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는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놔도 붙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삐쭉삐쭉한, 여기 연결 부위가 삐쭉삐쭉한 모양대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자석처럼 붙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딸깍 하고 붙습니다. 자, 이걸 드래그 할 때도, 옮길 때도 여기 배경을 클릭을 하고 옮기셔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을 클릭을 하면 노란색만 이렇게 쏙 빠져나오거든요. 자, 이걸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을 다 하겠다. 여기를 클릭하면 그 아랫부분까지 다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 중간 부분만 빼고 싶다 그러면 빼고 밑에 걸 이렇게 올리셔야겠죠. 선택된 것.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색깔, 같은 모양끼리 붙일 수 있다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도 들어가요. 근데 좀 긴 걸 한번 넣어볼게요. 긴 걸 넣을 때 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은 오른쪽으로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왼쪽으로 누면 색깔이 살짝 보이는 거 보이시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이렇게 살짝 바뀝니다. 그렇죠? 이때 놓으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즉 왼쪽 머리부터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리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인데, 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명령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 속도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느린 건데, 제일 빠른 걸로 두고서 얘는 건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건들 일이 거의 없고, 이 부분이 이제 그 TV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그림들을 추가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근데 이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전체 화면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작게. 여기 있는 그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좌표를 얘기하는데, 위치가 가운데가 0과 0, x0, y0 좌표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끝이 마이너스 한 240 정도, 오른쪽 끝이 플러스 240, 여기가 마이너스 135, 플러스 135, y좌표 기준으로. 그래서 x, y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쓸 일은 없고요. 그냥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싶다 그럴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브젝트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옮기고 싶다 하면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좌표를 직접 0, 0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할 수도 있고, 크기를 크게 하고 싶다 200 이렇게 키우고, 아니면 마우스로 요 모서리 있는 부분을 조절해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는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방향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도 똑같이 0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다 바꿀 수도 있고요. 0. 그래서 기본 값은 x, y 0, 방향 0, 크기 100, 이동 방향 9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여기 이름을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경찰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추가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인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바꾸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트리 프로그램은 오브젝트마다 코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엔트리봇에는 이렇게 움직여라 라는 뭔가의 프로그램이 돼 있고, 경찰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엔트리봇 오브젝트만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 화면 구성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메뉴 구성. 이 첫 번째 시작 카테고리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여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쪽에 정리가 되는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떤 상황에서 시작을 할지, 이게 시작 버튼인데, 이 시작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바로 실행하겠다, 아니면 키보드의 특정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하겠다,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아니면 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근데 이거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로 이렇게 바꾸면, 시작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다가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그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시작하는 조건을 바꾸는 부분, 그리고 뭐 몇 번 반복할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할지 하는 그 흐름을 관련한 거, 그리고 움직임 관련한 거,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 오브젝트의 모양 바꾸고 색깔 바꾸고 숨기고 하는 생김새 관련한 것들, 그리기, 그리고 소리, 그리고 뭐 각종 조건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 계산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료는 거의 뭐 교과형에서 거의 쓸 일은 없고요. 모터 명령어,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겠다 싶으면 다 여기 가면 됩니다. 로봇에서 부저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요. 센서를 활용하고 싶다, LED를 켜거나 끄고 싶다 하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 관련한 블록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라색을 찾으면 되고요. 파란색 관련한 블록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또 여러 모양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각 오브젝트마다 어떤 소리를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추가했다고 해서 모든 오브젝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경찰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경찰 오브젝트는 사용할 수 있는 소리가 없죠. 엔트리보드 오브젝트에는 강아지 짖는 소리라는 게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 오브젝트에서도 강아지 소리를 사용하고 싶다, 여기서 강아지
라는 소리를 해놓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이제 명령어 한번 설명드릴게요. 엔트리는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을 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를 10번을 반복하는데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그러니까 10칸을 움직이는 걸 10번. 그러면 1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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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0칸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시작하기 누르면 X가 처음엔 0이었다가 100까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10만큼 10번 움직이는 것과 100만큼 1만큼 100번 움직인 거에 한번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100까지 가는 건 똑같지만 움직임이 이게 훨씬 부드럽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서 좀 이 값을 바꿔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10번 반복하기 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10번, 비어있는 내용을 10번 수행하고 난 다음 10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멈춰 있다가 나중에 다시 출발을 하죠. 이렇게 하면 바로 움직이고 뭔가 수행을 합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이 반복하기를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럼 이 반복하기가, 자, 10번 반복하기를 이렇게 두는 것과 아니면 자, 이거를 자, 6개, 자, 이렇게 하면 10번이죠. 결국 이게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하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죠. 즉, 이 반복하기에는 처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결국은 같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효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를 판단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볼게. 여기에 10만큼이 아니라 별도의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0부터 10 이 블록을 이렇게 가서 껴놓고, 자, 이거를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움직이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반복하기.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실행하고 나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10번만 딱 하고 특정 위치에서 멈춰버리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고 프로그램 끝. 자,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이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밑에 다른 블록을 이렇게 두더라도, 자, 말해라 라는 블록을 뒀는데도 이게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속에서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죠. 즉, 엔트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는 블록이 또 있겠죠. 뭐 반복 중단하기 뭐 이런 블록이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반복을 중단하면 안 되겠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반복을 중단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게끔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게 말로 읽어보면 좀 쉽게 이해됩니다. 내가 코딩을 잘 했는지를 보는 건 이걸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것을 10번 반복해라. 그대로 되는지 보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것을 계속 반복해라. 그럼 계속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이 밑으로는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동 방향이 어디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끝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위로 가죠?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로 가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 보라색, 갈색 점 말고요.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클릭하는 게 좀 어렵다. 컴퓨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동 방향 이걸로 뭐 0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기본 원리는 좀 알고 계셔야지 코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오브젝트 리스트, 그리고 하드웨어 상태 정보 창, 그리고 여기 블록 정보, 이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메뉴 선택하는 거라든지 오브젝트 화면, 그리고 이 하드웨어 상태 정보 창, 오브젝트 추가하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달이 좀 돼야 됩니다. 네, 기본 정보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